정말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갑자기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도 봤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긴급 체포까지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한 8년 전쯤에 예. 이제 현직 판사가 서울고법 부장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결국 이제 구속되면서 형을 산 경우는 있지만 그 네. 경우도 긴급 체포까지는 안 됐었죠.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변 변호사? 일단 2008년경에 작은아버님 소개로 먼 친척분인 사채왕 최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제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을 했는데 2012년경에 그 사채왕 최 씨라는 사람이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죠. 아마 네. 그동안도 만남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4월에 사채왕이 그 최 씨로부터 유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그 최 판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래서 특가법상 네. 알선수재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긴급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 판사는 그러니까 원래 판사로 임명된 분이 아니고 네. 검사를 하시다가 하시다가 이제 네. 판사로 임명된 판사 분이요? 임용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대신 케이스죠. 아, 근데 저 사건 예. 근데 아까 그 액수를 이제 지금 나온 기사를 네. 보니까 그 사채왕에게 처음에는 3억을 빌렸대요. 그러다가 원금을 돌려줬답니다. 아, 3억을 그리고 먼저 빌리고 3억을 돌려주고 그대로 원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2억 6천을 6천을 또 빌렸다고 빌리고. 해요. 네. 그래서 영장에는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빌린 금액이 2억 6,400만 400. 원을 수수한 것으로. 네. 아, 근데 이 사건이요, 사실 판사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이 작은 아버지 통해서 이 사채업자 최 씨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사채업자가 이미 세간에는 도박에 자금을 대는 거대 쩐주, 소위 쩐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국내 최대 사채업자, 명동 사채왕 이렇게 이미 이름을 날릴 때였어요. 네. 이 현직 판사가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또 이 사채왕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마약 범죄, 온갖 네. 범죄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작은 아버지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다 먼 하더라도 친척벌이다. 그렇죠. 알게 예. 됐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도 아닌 또 네. 다른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네. 하는 과정을 한 것 자체가 직무와의 연관성 당연히 있고 네. 부적절한 뇌물 수수가 되는 거죠. 근데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죄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직접 이 사채업자 최 씨의 사건을 직접 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또 당시 본인 최 판사와 고등학교인가 네, 유치원인가 예. 연관성이 있어서 이래저래 알아봐 준 것. 네. 그래서 이제 알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그 사채업자의 공식이 있답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네. 반드시 권력을 과시해야 된다. 예.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많다라고.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돼야 될 게 정치인하고 판검사 이름을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채업자가 파고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데 그 사채업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인과 판검사들의 접촉을 하다가 네. 한 번 돈을 주고 받으면 그때는 코가 끼는 겁니다. 그렇죠. 판검사 꼼짝 못 하는 거죠. 단돈 단돈 몇 푼이라도 몇 푼이라도 일단 네. 그걸로 커넥션이 확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요번에 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판사가 또 터질 수밖에 없던 게 아까처럼 자기 작은아버지로부터 네. 상당히 가깝다는 사람을 또 소개를 받았고. 까지 얘기한 예. 사람을 최 씨를 또 소개받은 데다가 네. 때마침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은 운이 나쁘지만은 검사가 또 대학교 동기에다 사법시험 동기이기 때문에 네. 이 사채업자의 커넥션과 이 최 검사의 커넥션이 아주 사고가 터지기 딱 좋은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터져버린 거죠. 네. 사채왕, 저 사람이 최 판사뿐만 아니고 다른 검경 관계자들한테도 그렇죠. 돈을 줬다. 거기 지금 전 내연녀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여자 네.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전 내연녀. 예, 네. 사채왕이라는 표현에서 벌써 쩐의 전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이나 판검사나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그 정치인 판검사는 하청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최 판사가 다른 검사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부탁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검찰에서 자문위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유명한 소설가 분이신데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법조계를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네. 말씀 하시더라고요.
법조계가 어디 짜장면 짬뽕 만들어서 파는 요식업체입니까? 서로 봐주고 정관예우로 이렇게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가 네. 있느냐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검은 커넥션들이 있는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당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한 게 국민 인식이거든요. 네. 이런 판사가 있다면 이 판사가 이때까지 했던 판결을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해줬을까라는 의혹을 제가 국민들은 바로 제기할 그 수밖에 점을 없는 제가 거죠. 좀 질문 드리려고 바로 네. 바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불거진 게 작년 4월쯤이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다 조사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 판결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법원은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작년 4월에 이미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검찰 수사도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징계조차 하지 않은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판사가 하는 말, 네. 이 판사가 낸 자료. 네. 나는 그냥 정말 친인척 통해 가지고 전세자금 빌렸을 뿐이다. 네. 판사도 돈을 빌릴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자체 진술만으로 사건을 덮어버렸고 이 판사에게 계속해서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보게끔 만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검찰이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까지 할 때는 아까 그 사채왕의 전 내연녀의 제보도 있지만 네. 확실한 네. 물증이 이제서야 잡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재판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하고 말을 맞출 수도 있고 그 자신이 이용했던 그 친인척하고도 여러 가지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자칫하면 그냥 넘어갔을 뻔했던 사건이 이제 밝혀진 건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전 내연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연녀가 아니라 전 내연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내연녀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연녀 내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그동안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네. 최 씨가 내연녀를 두들겨 팰까지. 네. 여기 이제 완전히 화가 나서 분노 폭발해서 처음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묻혀버릴 이 사건이 사건이었다. 미제로 미국으로 네. 빠질 수도 있었었다. 네. 여자 싸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교훈. 네. 알겠습니다. 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